제가 정말 그 신념을 가지고 회사에 근무를 했는데 그 영구동의 차장이라는 분의 그 갑질 멘트죠. 회사 계속 다니고 싶나.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저 진짜 하늘이 무너졌거든요. 회사에서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냥 옆에 가서 니 좀 잘 못하네? 잘할래? 어떻게 할래? 니 회사 다니고 싶나 안 다니고 싶나 똑바로 해라. 그냥 이런 가벼운 멘트다는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뭐냐 그러면 막상 이제 집에서 나왔는데 무단 결근하는 그날까지 아침에 출고 준비를 싹 다 해놓고 갈 곳이 없었어. 그때 딸이 대학교 생활을 마산에서 하고 있는데 마산으로 간 거예요. 그나마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뭔가가 이게 정말 터질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거나 털어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만큼 제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어느 순간부터 그 앞에 서는 일이 굉장히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재밌던 얘기들이 다 싫어지고 내가 왜 이 사람들 앞에서 웃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점점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이 갔던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 들었었고 그때가 인생의 번아웃이 가장 심하게 오지 않았을까.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직업 상담사 쪽으로 길을 걷게 되었거든요. 별로 이쪽 일이 아니고 걔는 격리로 왔는데 걔한테 뭐 상담사 업무를 이렇게 준다거나 그런 일에 조금 좌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굉장히 꼼꼼하게 했었거든요. 상담 내용이라든가 그런 자료 참고할 때는 제 거를 쓰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놓고는 되게 대접을 못 받는 일은 일대로 하고 저는 딴에는 되게 열심히 하려고 주말에는 세미나 같은 그런 자리도 제가 사비로 가서 듣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격증도 취득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주말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고 저도 인내심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정신 건강에 대한 상담,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편견은 약간 부적절한 이제 인식들이 굉장히 많죠. 그때 말로 뭐 미쳤다. 뭐 저희가 상담을 받아보라고 이렇게 권했을 때 내가 지금 미쳤다는 얘기냐라고 반응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사설 상담 센터들은 사실 이제 어쨌든 뭐 비용적인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고 그 상담 센터마다 그 비용을 받는 금액들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일단은 장점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단은 설립이 되었고 나의 어떤 경제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상담사분들이 상당히 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큰 용기를 내서 그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따뜻하게 열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시잖아요. 상담을 찾게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직장에서 이걸 좀 좋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내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좀 해결 방안 같은 것도 저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상담사님은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대한 그냥 무시와 그런 말들일 것이다. 하찮게 보는 사무격리라는 자리에 대한. 지금 만약에 제가 다시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또 상담하시려 하면 저는 상담을 가고 싶은데, 제가 가고 싶은 상담사는 좀 이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번아웃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직장생활 문제로 인해서 오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금 뭐 번아웃과 관련된 문제에 좀 상담 경험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배정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연세가 있는 상담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한다든지, 오히려 또 이제 자살 문제가 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저희 팀으로 이제 상담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상담 자체를 중단할 정도로 상담사와의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상담 치료가 저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을까?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봐서 다른 분과 상담을 좀 해볼 걸이라는 조금 아쉬움은 들긴 해요. 당시에 너무 우울하고 어떻게 막 으쌰으쌰 해볼 힘이 없는데 이제 해결책을 계속 내어주는 것 자체가 좀 부담감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건 저렇게 하는 건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보세요 계속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힘든 상황을 좀 알아주고 공감을 먼저 해주시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 마음이, 누군가의 소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들릴 정도로 제 마음에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이 문제로 해결만 바랬으면은 이 상담센터라는 곳에 오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그 생각이 한번 딱 들기 시작하니까 모든 상담이 부정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왜 참견하지?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안 들어서 차라리 바꾸는 게 맞겠다, 일단 상담을 그만두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담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본인이 좀 어떤 상담을 원하는지를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는 상담사를 배정해 드리기도 하고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셔도 저희 상담사가 자연스럽게 또 질문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그 주 호소 문제가 나중에 봤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더 우선순위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사례 회의라는 걸 합니다. 그걸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논의도 하고, 만약에 제가 맡고 있는 상담이었다면 제가 이 상담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그런 게 있긴 한데 약간 형식적인 그런 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 후기를 봤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무료 운영이라든가 비용이 최소화되다 보니까 하루에 받아야 되는 내담자들이 엄청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게 접근만 좀 편하다면, 좀 수월하다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꼭 해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체가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 사설상담센터랑은 좀 운영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상담 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어떤 그 주 업무가 상담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상담이라는 것이 뭐 하루 어떤 각 직원별로 얼마만큼의 상담을 좀 진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할당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내담자가 언제든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예약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좀 유동적으로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에 대한 운영 시간 자체는 최소 1시간
이내 상담을 이제 종결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또 그게 이제 내소하시는 내담자의 또 특성에 따라서 그 상담의 시간들이 또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낯선 사람에게 뭔가 자기의 마음을 좀 오픈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충분히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또 생각을 또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뭐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초기 상담 때는 주로 많은 상담가들이 그 내담자가 하시는 얘기에 경청하거나 공감하는 스킬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그런 상담가의 경청이라든지 공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상담가에게 이해받고 있고 또 충분히 수용받고 있다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좀 쌓이다 보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상담가와 내담자의 어떤 라포가 형성된다라고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형성이 되고 나면 좀 더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어려움에 있어서 해결하는데 좀 더 큰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저희도 뭐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대한 약간의 좀 선입견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진짜 상담을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으셨기에 그런 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사와 이제 대상자가 서로 합을 맞춰서 가는 게 상담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고 있는 이 상담조차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그만둬 버리면 이 상담은 진짜 의미 없고 형식적인 상담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자기가 상담을 받고 삶을 바꾸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오히려 나는 이런 문제로 왔고 이런 상담을 좀 받고 싶고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상담사가 그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상담 결과도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간의 몸을 소우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자극들은 내 몸속 장기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됩니다. 단 한 번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들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시간 안에 지금 이 순간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앞뒤 재지 않고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욕하고 이제는 참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제 딸이 대학교를 졸업한 시점이었습니다. 내 딸이 사회로 나가는데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딸한테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말을 하고 어필을 해라 하면서 정작 엄마이자 선배인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꾹꾹 참고 그리고 누르고 있으면서 그 병폐는 계속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건 고발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이리저리 찾아보는 와중에 상담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고발장은 둘째 문제 치더라도 나의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되었는지 내가 정말 피폐한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었거든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든지 아니면 내 성격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든지 남들이 다 괜찮다면 괜찮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을런지 그래서 상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배가 아프면 내과 가고 뼈가 아프면 정형외과 가듯이 너무 당연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정신과라는 곳이 없었고 상담센터라는 곳이 없었으니까 이제 가서 털어놓고 얘기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없었지만 문명이 발달되고 이것도 마음의 병이다라고 판단이 내려지고 그것에 대한 약이라던가 해결책이 나오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고 얼른 나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주변에서 인식이 뭐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찾아보면 되게 흔하거든요. 조금 내가 힘들거나 우울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용해보셨으면 저는 많이 권유할 정도로 이건 현대인의 감기야. 한번 정신과 가서 약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 하는 정도 저는 권유를 많이 하거든요. 상담센터를 저는 꼭 이용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무조건 낫는다라는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조금 마음의 짐을 좀 덜어두시고 이용해보실 수 있으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분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답을 본인이 알고 있지만 그걸 끌어내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원래 사람이 힘들면은 시야가 좁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보는 게 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 좀 타임이 그것도 전문적이신 분이 좀 더 이렇게 넓게 뭐 방안도 주시고 뭐 문제에 대한 그런 것도 짚어주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얻는 위로감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좀 더 그런 분들한테 받으면 좀 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요. 스스로 감내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어쨌든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좀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감정적으로 뭔가 환기를 좀 하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상담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저희가 코로나19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비대면 자살 예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메타버스라는 그 매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본인의 그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 노출하시지 않고도 비대면 상담을 비밀 보장 원칙 하에 받으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뭐 공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나를 노출하는 것에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메타버스라든지 센터 홈페이지에 뭐 온라인 상담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거부감을 제가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혼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는 누군가와 그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그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좀 와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지 비대면 서비스부터 좀 이용을 하시면서 좀 익숙해지시면 또 한 발 나아가서 대면 서비스를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연락 주세요.